오늘 북한이 발표한 내용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중앙 TV 방송을 쭉 보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6차 핵실험 단행을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고 6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했다는 내용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ICBM, 북한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북한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공개한 게 있죠. 오늘 이제 저는 장구 모양, 땅콩 모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 스테이지가 2단형으로 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데요. 보면 이제 저 뒤쪽에 납작하게 있는 것, 저건 이제 탄도 모양입니다. 탄도 모양인데 아마 저것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차부터 5차까지는요 했는 것이 작년까지 보여준 둥그런 원형으로만 된 어떤 일반적인 탄도였다면. 오늘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요. 저것을 분명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화성 14형의 이제 탄도다. 예, 수소탄이라고 그 뒤쪽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마 실험을 한 것은 저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때까지 있었던 5번의 실험과는 또 다른 실험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는 유심히 보니까 어쨌든 정치적 상무회의가 오늘 열린 것 같습니다. 결재한 날짜가 9월 3일이거든요. 9월 3일에 오늘 전격적으로 해서 바로 12시에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9월 3일 12시에 단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시서에 써 있더군요. 그런데 밑에 사인에 보면 김정은의 사인 옆에 보면 9월 3일이라고 또 사인 옆에 있습니다. 그 날짜에 보면 9월 3일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 상당 부분 보니까 사인한 오늘 새벽에 했거나 아니면 오늘 새벽 밤에 했다고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럼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저 장면 자체가 아마 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보면요. 그러면 어제 저것을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저것을 바로 오늘 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오늘 김정은도 보면 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낸 셈이 됐네요. 네, 그렇죠.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핵무기 연구소로부터 핵무기 개발 상황에 대한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바로 그럼 그 자리에서 지금 실험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저런 실험을 만약 오늘 하라고 준비해서 뭐 하라고 하진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 자리에 가서 저것을 보여주면서 아마 저것은 실험을 하기 위한 모든 걸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저 사진 자체가.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과의 현 상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김정은이 급하게 정치적 상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어떤 상당한 어떤 정세 평가를 아까 분명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세 평가를 해서 그 정세 평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뭐 계산법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이번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수소탄 압축 융합 기술을 완성했다라는 점에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핵실험이 끝났다, 이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꽝꽝 생산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군대에 관한 부분인데요. 군대는 가장 이제 어떤 무기 장비를 만들 때 ROC라는 걸 가장 중시하고 우리말로 하면 미국식 말로 하면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무기를 만들어주라.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럼 핵무기를 만약 개발할 때 김정은이나 또 정치국 상무위에서는 자, 그 위력은 뭐 200킬로톤, 그다음 무게는 얼마 이런 그 규격을 딱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지진파가 5.7이고 그러니까 뭐 그 위력이 뭐 100킬로톤 이렇게 그 예. 판단할 게 아니고 북한은 그냥 뭐 되면 뭐 100킬로톤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최초에 할 때 이제 그 화성 14호라면 화성 14형에 맞는 크기 또 탑재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거기에서 아마 모든 기준이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 설계값에 모두 일치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면 된다. 만약에 이제 북한이 더욱더 강력한, 예를 들어서 메가톤 정도를 만들겠다. 그럼 또 다른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이 정도로도 충분히 미국을 공격할다고 판단한다면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핵무기 완성의 수준에 도달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것을 우리가 저 실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지만요. 지난번에도 이제 원자 폭탄을 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수소 폭탄을 실험을 했습니다. 예. 이제 수소 폭탄이나 원자 폭탄이 ICBM 미사일에 장착이 되면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탄두라고 하거든요. 예. 탄두는 일정한 작동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들어가고 폭탄이 비행하다가 날아가서 어느 일정 시점에 가서 자기 자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작동을 해서 분리되고 폭발해야죠. ICBM의 경우라면 대기권이 재진입해야 되고 재진입 하는 이후에 과정에서 이제 지상에 가까워졌을 때 아니,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예. 중요하지만 이제 탄두 안에 예. 이제 핵폭탄을 어떤 일정 시점에 폭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장치들이 붙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그거를 핵탄두 폭파 시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핵탄두 폭파 시험을 했다라는 말은 아직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북한이 이번 시험 환경에서 그것을 겸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핵탄두 폭파 시험이 필요한 건지 그건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예.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북한 중앙 TV가 그 김정은이 그 6차 핵실험을 지시하는 그 장면을 이제 화면으로 좀 보여줬는데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이제 했다는 건데 원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라는 게 이게 어떤 회의입니까? 원래는 사실은 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5명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한 사람 죽고 예. 죽기 전에 마지막에 혼자 남았었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5명으로 구성한 겁니다. 이번에 그 사진을 언뜻 보니까요. 예. 북한 당국도 발표를 했지만 최룡해, 황병서, 김영남, 박봉주 등이 그 참석을 했네요. 예.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 정권의 실세라고 봐도 될 만한 사람들 그렇죠. 아닌가요? 가장 실세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 7차 당대회 때 예. 이제 선출을 했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북한은 당 국가 체제입니다. 예.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정치국 그 상무위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예. 이렇게 보고 여기서 현재 엄중한 정세를 판단해 보고 이 얘기는 예. 저는 미국의 압박과 위협이 나날로 높아지고 이렇게 예. 저는 보고 싶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폭탄 시험을 해서 미국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뭐 아마 그런 결정이라고 이제 뭐 예. 보여지거든요. 사실. 사실은 6차 핵실험이 그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게 얼마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레드라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핵을 탑재할 수준이 되면 그게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레드라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되게 좀 모호한 전략을 취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이 그 레드라인의 근사치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의 융통성을 좀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럼 예. 사실 과연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걸 예.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은 ICBM을 장착을 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일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한국을 공격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왜 미국 공격할 때만 레드라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저는 오히려 더 전략적인 이해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ICBM을 개발하는 이유가 미국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서 한국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 부분은 오히려 좋은 정책이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레드라인 넘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김진무 YTN 개관 해설위원,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